네, 안녕하세요. 오늘 기초사업 설명을 맡은 장미연이라고 합니다. 일단 제가 오늘은 컨셉을 조금 제가 유치원 후유증이 있나 봐요. 유치원스럽게 좀 잡아봤어요. 이전 경험 나누기라고 그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프로젝트 주제 보면 이전 경험 나누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전 경험 나누기는 제 얘기를 조금 꺼내려고 하는데 저는 어릴 때 꿈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꿈을 가지고 있었겠죠. 장래 희망을 가지고 있었겠고 그리고 이 꿈을 통해서 내 꿈을 점점 키워오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우리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첫 번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사회에 첫 발걸음을 하셨죠. 그러면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고 뭐 알바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고 이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저는 알바 경험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이거를 토대로 직업을 선택을 했고 저의 꿈도 토대로 직업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직장을 계속 다니고 제가 유치원에서 거의 10년 정도 일을 했는데 그 와중에 계속 돈을 벌고는 있는데 그 돈이 다 어디 갔는지 모이지 않는 그 통장들을 보면서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고 내가 정말 꿈꿔온 일인데 나는 나중을 위해서 정말 쉬지 않고 일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일자리, 일거리들을, 부가적인 일거리들을 찾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이 정체기가 생겼는데 그 정체기가 생겼을 때는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이 엄청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찾으면서 이런 다양한 사회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도 들었던 거겠죠? 그렇게 하면서 첫 번째, 꿈을 꿀 때는, 장래 희망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하고 싶은 것이 정말 많았고, 열정이 정말 가득한 시기였어요. 이것도 하고 싶었고, 저것도 하고 싶었고, 막, 어릴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공주가 되고 싶고, 막 대통령이 되고 싶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아기를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아기 때부터 뭘 하더라도 엄마한테 업어줘. 그래가지고, 아기 인형 달라고 해가지고 자전거를 타도 없고 자전거 타고 막 이랬었대요. 그러면서 저는 항상 교사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키우면서 열정 가득한 그런 꿈을 가졌었고 두 번째로 다양한 경험인데요. 다양한 경험을 하는데 알바는 솔직히 말하면 재밌다고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마냥 즐거웠어요. 그냥 알바하는 것들이 너무 즐겁고 알바는 크게 그렇게 책임감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시기 때문에 높이 있는 윗사람들이 칭찬을 되게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즐거웠어요. 너무 재밌었고. 오히려 일하면서 알바할 때는 스트레스를 푼다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즐겁게 했었는데 직업을 가지면서부터 책임감을 강하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 거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일에 대한 그런 내가 실수하면 안 된다라는 압박감이라든지 그런 책임감이 정말 많이 느껴지는 시기가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고 경력이 쌓이는데 유치원이 요즘에 지역마다 이렇게 그 저는 사립 유치원에 다녔기 때문에 사립연합회라고 해서 유치원 원장님들끼리 모여서 원래는 호봉표로 주어져야 되는데 요즘에는 시급이 워낙 오르다 보니까 호봉표대로 안 주고 최저 시급으로 거의 맞춰서 주거든요. 그러면 알바하는 거나 유치원에서 경력을 8년, 9년을 쌓거나 해도 그 경력만큼 주지 않고 거의 50% 깎인 월급으로 그렇게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경력이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경력 계속 낮아지는데 나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들이랑 월급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점점 시대는 물가가 세지는데 내 월급은 계속 그 자리인 거예요. 그대로. 그렇다 보니까 정체기가 왔죠. 나는 성공하고 싶은데 나는 노후에 정말 잘 살고 젊을 때 열심히 일하고 노후에는 편하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직장을 가지고 많은 경험을 쌓았는데 도저히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직장으로는.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는 그렇게 고민이 많아지는 시기를 겪었는데 첫 번째로 아,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지만 실제로 내가 내 꿈을 이뤄서 한 직장이었지만 생각보다 내가 생각한 일이 똑같은 일이 아닌 거예요.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나는 아이들을 보러 갔는데 서류화하고 앉아있는 시간이 더 많고 애들 보는 시간보다 서류 빨리 처리해내래요. 근데 경력이 쌓일수록 애들 수보다 서류 수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서류 능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애들 보는 능력보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점점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유치원 교사를 했지? 내가 뭐 하려고 유치원 교사를 선택했지?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내가 원하는 노후를 위해서 나는 정말 노후에는 젊을 때는 힘들어도 버텨서 일하고 돈 많이 벌고 노후에는 편하게 살아야지. 이것만 목표로 가지고 했었거든요. 노후를 위해서 진짜 내가 준비를 하려면 진짜 투잡, 쓰리잡 뛰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노후를 위해서 나는 이제 뭐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했었고 유치원은 1년씩 계약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1년씩 계약인데 반이 늘어날 수도 있지만 반이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큰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원장이 가지고 있는 유치원에서 내가 선택하지 않는 선에서 지역별로 돌리는 경우도 있고요. 나는 집 앞에 구했는데 멀리 가래요. 그래서 이직을 한 경우도 있었고, 월급이 다른 데보다 많이 준다고 하는데 실상은 너무 적고, 그리고 뭐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계속 1년마다 재계약이 들어가요. 그렇다 보니까 이직은 항상 매년마다. 그래서 11월만 되면 유치원은 사정회를 좀 빨리 하거든요. 왜냐면 자리가 별로 없어가지고 10월, 11월 되면 다음 직장을 알아봐야 돼요. 11월 되면은 항상 유치원 새로 나온 데 있나? 이렇게 항상 찾아보고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이직 걱정해야 되는 내가 항상 그 정직원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직업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사업을 생각을 했는데 내가 배우고 내가 꿈꿔오던 게 유아 교육이랑 교육 관련된 거다 보니까 사업을 생각하는 것도 유치원이랑 관련된 일 쪽으로만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니까. 그래서 그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저는 공부방을 창업을 했어요. 근데 제가 다른 걸 알아온 거는 지금 사람들이 돈을 제일 많이 벌 수 있는 두 가지가 사업 아니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해요. 근데 사업이 그나마 제일 만만하잖아요, 지금은. 돈 있으면 그래도 창업할 수 있고 대출하면 창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비용과 수익을 알아봤는데 제일 많이 선택하는 게 치킨집이잖아요. 그래서 치킨집을 먼저 가지고 왔어요. 여기 BBQ 치킨이라는 곳은 프랜차이즈잖아요. 프랜차이즈가 그냥 일반보다는 조금 더 매출이 오르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BHC라든지 BBQ라든지 처갓집, 교촌, 굽네 이렇게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토대로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매장 수예요. 그리고 매장별로 월 매출이 얼만큼씩 나오는지 월 매출은 교촌치킨을 아직 따라가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교촌치킨이 제일 높은 수준이고 창업 비용이래요. 리더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죠. 창업할 때. 이거는 상가 구매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맹비와 교육비, 보증금, 인테리어, 주방기기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9천만 원 정도 기본적으로 들고 상가 구매 비용 제외이기 때문에 추가로 더 드는 거는 감수해야겠죠. 자, 수입이 들어와요. 매출이 3,686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재료비 나가고, 임대비 나가고, 인건비 나가고, 로열티 나가고, 판매비 나가고, 배달비 나가고, 관리비 나가고, 기타 잡비에 지출 합계하면 남는 게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까 말했죠. 이 수익금과 저 창업 비용에서는 상가 구매 비용은 빠진 거예요. 그럼 그 비용까지 나가게 되면
남는 게 얼마겠어요? 수익률은 내가 번 거에서 4.1%인 거예요. 자, 치킨집 강점은 치킨 브랜드 내 상위권 브랜드, 그리고 잘하는 마케팅 활동, 안정적인 매출은 보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약점은 레드오션 시장, 낮은 수익률, 긴 회수 기간. 내가 투자를 했으면 그거를 회수를 마무리해야 그때부터 내 돈인 거잖아요. 그 회수 기간. BBQ 치킨 창업 비용은 8,988만 원이고 상가 구매 비용 제외한 금액입니다. 월 매출은 3,686만 원, 월 수익은 150만 원, 수익률은 4.1%입니다. 창업 비용 회수 기간은 60개월입니다. 그리고 치킨집은 아시다시피 이미 포화 시장이기 때문에 제일 빨리 문 닫는 것도 치킨집이라고 하잖아요. 두 번째는 제가 영상으로 가지고 왔는데 치킨집 말고 옛날부터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업은 물장사라고 하잖아요. 그 중에서 술이 제일 많이 남는다고 하잖아요. 역전 할머니 맥주. 여기서는 얼만큼의 수익이 있는지, 얼만큼 남는지 한번 보세요. 역전 할머니 맥주 하루에 117만 원 팔면 얼마 벌까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역전 할머니 맥주 최근 매출이 업데이트되어 최신 자료 기반으로 세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손님이 많은 역전 할머니 맥주는 과연 얼마나 벌까요? 일 매출은 117만 원이며 월 매출은 3,508만 원입니다. 홀 매출 100%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재료비 38.0% 1,333만 원 차감, 임대료 25평 기준 370만 원 차감, 정직원 2명, 파트타임 2명, 점주 반오토 운영으로 인건비 760만 원 차감, 로열티 월 매출의 4.0% 140만 원 차감합니다. 카드 수수료 연매출 3억 이상이므로 1.1% 38만 원 차감,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등 관리비 105만 원 차감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보험, 세무기장 등 34만 원 차감, 세금 115만 원까지 차감합니다. 그럼 아래 표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업 비용은 25평 기준 1억 1,650만 원입니다. 상가 구매 비용 제외입니다. 월 매출 3,508만 원, 월 수익 611만 원, 수익률 17.4%, 초기 비용 회수 기간 19개월입니다. 해당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 데이트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어떠세요? 되게 이렇게 들으니까 실감되지 않나요? 저 이거 보면서 이거 외에도 엄청 많은 걸 비교해서 이렇게 수익과 비용을 다 해놨는데 회수 기간이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여기에서 나오는 회수 기간은 상가 구매 비용 제외잖아요. 상가 구매 비용까지 포함을 한다면 그 회수 기간이 얼만큼까지 늘어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애터미와 비교해 볼 수 있게 애터미는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이거는 그 애터미에서 주어진 자료인데요. 신규가 있다 그래가지고 가장 기초적인 부분 탄탄하게 주어진 자료가 애터미에서 주어진 자료라고 생각을 해서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애터미 마케팅 플랜은 균형 잡히고 정의로운 보상 플랜으로 애터미 경영 목표 실현의 첫 걸음인데 애터미의 목표는 소비자의 성공이에요. 그래서 애터미를 이용하는 모두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그게 여기 실현하고 있다는 경영 목표입니다. 대중 명품 전략을 가지고 있는 애터미인데요. 애터미는 아까 그 드라이기에서도 말했었는데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다. 가입은 하지 않아도 애터미 제품을 쓴다. 라고 할 정도로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끝까지 유지하고 있고 이 전략은 그 어디에서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전략을 물어보지만 그 누구도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전략이기도 하지요. 그거를 보증해 줄 수 있는 게 반품 환불 요청 비율인데요. 이게 최신에 업로드 된 거예요. 이번 주에 업로드 다시 된 건데 반품률이 0.21%로 애터미에서는 3개월 이내에 화장품이든 뭐 쓰던 제품이든 나한테 피부에 맞지 않다 그러면 환불 요청했을 때 환불을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공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품률이 0.21%로 탑10 기업 중에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게 세미나 갈 때마다 정말 크게 플랜카드가 붙여져 있어요. 이걸로 이 문구로 감동받아서 계속 애터미에 임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글로벌 시장으로 지금
세계적으로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글로벌을 포기하는 업체들도 되게 많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계속 뻗어나가고 있으면서 2010년 미국을 시작으로 해서 일본, 캐나다, 대만, 싱가포르, 멕시코 등 해외 26개 법인을 설립하고 한국 포함해서 27개 법인입니다. 그리고 유럽연합 이번에 법인 설립이 되어서 31개국 가입이 가능합니다. 애터미에서는 가장 먼저 하셔야 하는 일이 제품 사용이에요. 왜냐면 제품을 사용해봐야 정말 내가 믿고 쓸 수 있는 곳인지, 내가 정말 여기에 임해도 되는 건지, 내가 알려도 되는 건지, 그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마트 체인지가 제일 우선이고, 마트 체인지 하시고 나면 일단 수당을 먼저 받아보셔야 돼요. 제일 첫 수당을 6만 원인데 6만 원을 받아보셔야 그 다음 보상 플랜들도 눈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수당이 내가 100만 원 정도를 썼다면, 왜냐면 그 당시에는 나 혼자 쓰고 있었어야 되니까. 아무도 내가 알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 혼자 쓰는 걸로 수당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100만 원 정도의 소비가 있으면 6만 원의 캐시백을 돌려줍니다. 근데 우리 마트 생각해 보세요. 마트 생각했을 때 30만 원, 40만 원 썼을 때 100원 돌려주나요? 100원도 안 돌려줘요. 몇십 원 돌려주거든요. 근데 100만 원 썼을 때 6만 원을 돌려준대요. 그리고 소비자, 그리고 비즈니스. 여기에서는 모든 활동들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소비자에서 원할 때 비즈니스 전환으로 가능한데 별 특별한 다른 건 없고요. 소비자는 정말 물건만 쓰는 건데 비즈니스는 소비자인데 이거 정말 좋더라. 그냥 얘기 꺼내는 게 비즈니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애터미 소비자에서 사업자가 되는 과정은 말 그대로 처음에 제품을 구매해서 먼저 사용해보기 시작하고 그런 다음에 점점점 내가 필요한 것들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마트 체인지 하시고 마트 체인지 하다 보면 사람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할 거예요? 내가 쓰는 거 애터미에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알리게 되고 알리고 그 사람도 좋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는 그 하나의 제품이라도 애용자가 되는 거예요. 그 제품을 쓰기 위해서라도 마트를 계속 찾게 되는 거예요. 애터미를. 그렇게 애용자로 바뀌게 되면서 내가 정말 좋다 했는데 다른 사람들도 그걸 써보고 좋다고 하네? 그러면 내가 이 제품도 써봤는데 이 제품도 괜찮네. 이것도 한번 알려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품 수가 늘어나면서 아까 처음에 나 혼자 사용하면서 100만 원을 사용하고 6만 원의 포인트 돈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수당을. 근데 이렇게 애용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내가 처음에 100만 원 쓰고 6만 원 받던 게 나중에는 50만 원 쓰고 밑에서 올라오는 다른 내 주변에 있는 애용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포인트를 더해서 6만 원이 들어오고 나중에는 내가 100만 원을 똑같이 100만 원을 쓰면 6만 원 들어오던 게 12만 원 들어오고 24만 원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금액이 늘어나면서 수당받는 기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 그러면서 애터미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점점 생겨나면서 내 라인이 형성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애터미 사업의 특징 및 강점인데요. 우리는 딱 두 줄만 관리하면 된다고 해요. 두 줄 바이너리 구조로 좌측과 내 이름 기준으로 좌측과 우측. 그래서 내 이름 아래에는 딱 두 명만 가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줄 바이너리 기억하시면 되고요. 가입비, 진입비, 월간 유지비, 추천 수당이 없습니다. 이거는 제품을 사용해 보시면 아시겠고 아까 제품 금액 비교하신 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품 비용이 제품 품질에 비해서 가격이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랑 비교를 하더라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품질 좋은 제품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 매출이 계속 올라와서 가입비, 유지비, 진입비가 필요 없다는 거죠. 왜냐면 이거는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자연 매출이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억지로 구매를 유도를 해서 우리 점수 받고 우리가 수당을 받기 위에 있는 사람들이 수당 받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구조인데 애터미에서는 그게 필요 없이
밑에 사람만 모아놔도 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의미인 거죠. 세 번째로 무한 누적인데요. 이 월간 유지비라는 게 월마다 유지를 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있는 곳이 많은데 우리 애타미에서는 내가 수당 받을 수 있는 포인트가 6개월에 채워지든 1년에 채워지든 수당 받을 때까지 그대로 누적해 줍니다. 그래서 무한 누적으로 소멸되지 않고 소멸되는 시기는 내가 수당 받았을 때 한번 리셋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아이디로 구매한 포인트는 평생 누적이에요. 세 번째 무한 단계, 무한 누적. 이건데요. 다른 곳에서는 한국 라인과 외국 라인이 다 따로 있다고 해요. 우리처럼 두 줄 바이너리 구조로 되어 있는 곳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는 한국 라인, 뭐 미국 라인, 중국 라인 이렇게 해서 실제 라인이 두 줄 구조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두 줄 구조로 어떤 나라가 들어와도 내 이름 밑에 다 달 수 있다는 거. 그렇게 해서 무한 단계, 무한 누적. 진출 나라 모두 인정해 주는 거. 그래서 내 밑에 모든 사람들이 단계를 달아 내려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글로벌 원 마케팅인데 위에랑 비슷한 의미예요. 글로벌도 똑같이 다 한 라인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수당의 상한선인데요. 저는 노후에는 편하게 살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려면 노후에는 일을 하지 않는 게 꿈이에요. 그러려면 은퇴가 있어야 되잖아요. 은퇴가 있으려면 애터미처럼 상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딱 정해진 상한선만큼 가면 그 이상의 수당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좌측 5천만 PV, 우측 5천만 PV, 좌 5억 PV, 우 5억 PV 돼도 5천만 PV, 5천만 PV가 상한선이기 때문에 똑같이 130만 원씩 주어지고 직급수당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은퇴가 가능하다는 거. 자, 여기에서 계속 얘기하는 포인트, PV는 뭐냐면 우리가 이거는 정말 쉽게 생각해서 마트에 갔을 때도 포인트는 우리 계속 적립해 왔잖아요. 적립해 왔는데 여기에서는 정말 계산을 하게 되더라고요. 금액이 높아서. 정말 우리가 돈 쓰는 것만큼 높게 줘서. 그래서 이 포인트를 계속 보는데 애터미에서는 이 포인트를 PV라고 얘기를 해요. 이 PV를 기준으로 해서 수당 배분 조건을 결정합니다. 이 PV가 쌓이면서 점수를 부여하고 그 점수에 따라서 수당이 주어지게 됩니다. 4가지 종류의 수당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후원수당, 두 번째로 직급수당, 세 번째로 승급 프로모션, 네 번째로 교육수당이에요. 이걸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터미의 수당 배분 구조. 회사 매출액의 35% 이내에서 수당을 지급합니다. 이거는 네트워크 마케팅 모든 곳이 똑같아요. 그래서 35% 이내에서 수당 지급을 하고 회원 등급, 회원 수당, 후원 수당, 직급 수당, 교육 수당 여기 안에서 다 지급이 되는 거고요. 회원의 총 지급 수당은 달성 PV, 아까 PV의 70%를 정산하여서 지급합니다. 이거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내 PV가 쌓이는 거에 따라서 점수를 주는 거예요. 이 점수에 따라서 N가 계산이 되는데 한 달에 우리가 하루에 후원 수당이 발생을 할 때마다 나만 수당을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와 똑같이 그날 발생한 사람들을 n분의 1 똑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거를 N가라고 해요. 그 N가를 이 점수에 곱해서 나한테 수당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후원 수당 지급일은 총 매출 PV의 44%를 1일 마감 정산 후 매주 수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일주일간 합산하여서 주급제로 그 다음 주 화요일에 지급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요일에 발생하고
목요일에 발생하고 금요일에 발생했어요. 그러면 매일매일 수당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걸 다 합산해서 그 다음 주 화요일에 지급한다는 의미예요. 수당 발생할 수 있는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최초 후원 수당의 발생 과정은 내 점수, 여기 메뉴에 있는 게 내 점수인데요. 내 점수가 30만 PV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져요. 최저 시급은 2만 원이고요. 내 점수가 30만 PV가 안 됐을 때, 29만까지 되었을 때 2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최소 조건이 좌측에 30만 PV, 우측에 30만 PV가 올라와야 2만 원의 수당이 발생이 됩니다. 30만 PV 이상이 되었을 때, 내 점수가 30만 PV 이상이 되었을 때 좌측 30만, 우측 30만 올라오면 6만 원이 주어지는데 여러분들은 2만 원 받으실래요? 6만 원 받으실래요? 6만 원 받아야겠죠. 그래서 30만 PV 채우는 거는 PV 쇼핑몰 쫙 둘러보시면 30만 PV 내가 쓰는 것만 계산해도 60만, 70만 금방 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채우는 거는 한두 달만 해도 금방 채울 수 있는 PV라서 크게 부담 없이 마트랑 똑같이 생각하지 마시고 쇼핑몰 한번 둘러보시면 바로 느끼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까 점수가 주어진다고 했잖아요. 점수가 저기 취득 점수가 제일 낮은 게 15점이에요. 그러면 7급인데 15점에서 저 N가가 보통 4,000원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4,000원을 곱하면 6만 원 정도의 수당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내 누적 합계가 점수로 우리 애터미 샵에 보면 뜨거든요. 그 점수에 N가를 곱해주면 금액이 나와요. 이거는 후원수당 지급 체계인데요. 대략적으로 여기서 계산을 해준 거더라고요. 처음에 30만 이상 좌우 쌓였을 때 이거는 30만 PV, 4개 30만 PV가 채워지기 전이에요. 제일 아래 있는 거. 그래서 5점. 그래서 2만 원 정도의 수당이 들어오는 거고 에이전트가 되면 내가 30만 PV를 내 점수를 채웠을 때 이상이 됐을 때 그러면 15점이 주어지고 6만 원 정도의 수당이 들어오고 그리고 특약점이 됐을 때는 직급 달성할 때는 기본 내 점수가 70만 PV 이상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70만 PV가 되었을 때는 30점을 부여받고 12만 9천 원 정도에 이런 식으로 점수에 따라서 N가를 계산한 대략적인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옆에는 한 달 동안 받을 수 있는 최저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직급수당인데요. 회사의 총 매출 PV 20%를 직급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이렇게 글로 보니까 조금 복잡하시죠? 그림으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세일즈 마스터가 제일 첫 번째 직급이에요. 그런데 표를 보시면 세일즈 마스터에게 제일 많은 퍼센테이지를 주어주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제일 밑에 있는 것처럼 첫 직급인 세일즈 마스터에게 직급 수당의 50%를 단독 배정 후 균등 분배하는데 초기 지급자에게 더 유리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퍼센테이지가 낮아도 벌 수 있는 만큼 벌기 때문에 밑에 있는 사람들 더 빨리 올라오라고 애터미에서 후원해주는 거고 그리고 매월 15일 말일 마감 후 7일째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직급 수당은 보름 기준으로 해요. 1일부터 15일까지 합산된 거. 그리고 16일부터 말일까지 합산된 거. 이 포인트로 직급수당을 주어주는 건데 15일에 마감이 되었을 때 점수가 채워졌다. 그러면 22일에 지급이 되고요. 직급수당이. 말일날 채워졌다. 그러면 7일에 다음 달 7일에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해당 직급자 이상의 수로 균등분배 이것 또한 n분의 1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급되기 전까지 얼만큼 나온다는 금액이 나오는데 그 금액이 계속 변동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계속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세일즈 마스터에게는 10%,
네, 20% 중에 반을 세일즈 마스터에게 다 주고요. 다이아몬드 마스터에게는 5%, 샤론 로즈 마스터에게는 2%, 스타 마스터한테는 1.2%, 로열 마스터에게는 1%, 크라운 마스터에는 0.5%, 임페리얼 마스터는 0.3%가 주어집니다. 첫 번째 직급 세일즈 마스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 본인 점수가 70만 PV 이상이 되어야 하고요. 내 좌측에 250만 PV, 내 우측에 250만 PV가 돼야 돼요. 직급 수당을 맞추는 건 하루하루 맞추는 게 아니고 1일부터 15일, 16일부터 말일까지니까 그 안에 발생한 포인트 합산이 250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승급 프로모션으로는 이거는 그냥 달성했을 때 제일 처음에 축하합니다 선물로 주어주는 프로모션인데 세일즈 마스터는 더페임 한 세트, 해모임 한 세트, 이브닝 케어 4종 한 세트 다이아몬드 마스터부터는 현금도 주어지는데 현금 100만 원과 더페임 한 세트 세일즈 마스터랑 세트는 같아요. 샤론 로즈 마스터는 현금 200만 원에 해외여행 3박 4일 직계가족 여행권 2매 스타마스터는 현금 1000만 원에 해외여행 3박 4일 직계가족 여행권 4매 로얄 마스터는 현금 5천만 원에 후원활동비 월 200만 원 그리고 준대형 승용차 대여비 제공 해외여행 10박 11일 직계여행 가족 4매 크라운 마스터는 현금 3억 원에 후원활동비 월 500만 원 대형 승용차 해외여행 10박 11일 직계가족 여행권 4매 임페리얼 마스터는 현금 10억 원 후원 활동비 월 1000만 원, 그리고 대형 승용차 50평 오피스텔 제공, 개인 비서, 운전기사, 해외여행 10박 11일 직계가족 여행권 4매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세일즈 마스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 점수가 70만 PV 이상이 되었을 때 좌측 250만, 우측 250만이 채워지면 세일즈 마스터로 처음 달성했을 때 저 선물들이 주어지는 거고요. 다이아몬드 마스터부터는 방식이 조금 다른데 다이아몬드 마스터는 내 점수가 70만 PV 이상이 되고 750만인데 내 점수가 채워진다고 해서 직급을 주지 않아요. 내 밑에 나와 똑같은 직급 2명씩을 만들어야 돼요. 좌측에 2명, 우측에 2명.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팀빌딩을 강조하고 팀원끼리 화합이 잘 되고 팀원이 함께 움직여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같이 성장해 나가야 위에 있는 사람도 같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사람을 놓을 수가 없어요. 밑에 있는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면 나는 절대 올라가고 싶어도 올라갈 수가 없어요. 다이아몬드 마스터부터는 전부 다 그래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마스터는 세일즈 마스터 좌측에 2명, 우측에 2명을 만들어야 달성이 되는 거고 샤론 로즈 마스터는 좌측에 다이아몬드 마스터 2명, 우측에 다이아몬드 마스터 2명 육성했을 때 선물이 주어지고요. 스타 마스터는 샤론 로즈 마스터 2명, 샤론 로즈 마스터 2명 좌우로 2명씩 있어야 올라갈 수 있고 로얄 마스터도 마찬가지예요. 스타 마스터 2명, 스타 마스터 2명 좌우로 2명씩 육성해야 되고 크라운 마스터도 로얄 마스터 2명, 로얄 마스터 2명 좌우로 있어야 하고 임페리얼 마스터도 크라운 마스터 2명, 크라운 마스터 2명 절대 내 점수만 채워진다고 해서 직급을 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밑에 있는 내 하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고 함께 커나가야 된다는 거. 프로모션 금액의 산정 기준입니다. 상품은 구매 원가로 하고요. 스타마스터 이하 해외여행 80만 원 이상, 로얄마스터 이상 해외여행 400만 원 이상. 이거는 만약 여행을 못 갔을 경우 대체해 줄 수 있는 그런 산정 금액이에요. 준대형 승용차 대여 비용 월 100만 원. 크라운 마스터 대형 승용차 금액 6,400만 원. 임페리얼 마스터 대형 승용차 금액 7,800만 원. 50평 오피스텔 월세 250만 원. 비서 월급 150만 원, 기사 월급 200만 원. 이렇게 산정이 되어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현금으로 주어지는 프로모션은 축하 선물로 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것만 모아봐도 13억 6,3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씩 찍어 올라가기만 해도 13억 정도면 그래도 노후는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애터미 성공자 클럽이 있는데 오토 판매사는 연간 12회 판매사를 계속 유지했을 때 1년 안에 12회를 유지했을 때 1년이면 우리가 보름마다 산정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4번의 기회가 있어요. 그 24번 중에 반, 12회를 유지하면 오토판매사 클럽 들어갈 수 있고요. 연봉 1억 원 이상 리더스 클럽인데 이거는 정말 통장을 확인해야 넣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리더스 클럽은 연봉 1억 원 이상, 그리고 로열 리더스 클럽은 연봉 2억 원 이상, 크라운 리더스 클럽 연봉 4억 원 이상. 그 우리가 이렇게 산정했을 때 보면 무슨 마스터 되면 얼마 번다. 무슨 마스터 되면 얼마 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두 이 클럽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래요. 통장에 진짜 찍혀야 들어가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 석세스나 이렇게 보면은 리더스 클럽 분들 무대로 모실게요 해서 올라가는 분들은 정말로 통장에 이 금액들이 다 찍히는 분들이래요. 교육수당은 이제 센터를 차린 센터장님에게 여기 안에서 교육이 진행이 되고 운영비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걸 교육수당이라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노후만을 생각하고 나는 노후에는 무조건 편하게 살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제가 이제 2년 하고 반? 조금 더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힘든 과정이 분명히 있었어요. 힘든 과정도 있었었고 항상 평탄하지만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해서 버티고 있을 수 있는 건 여기에 대한 그때는 간절함이나 뭐 이런 것도 없어요. 왜냐면 힘드니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크니까. 근데 그 와중에 버티고 있을 수 있는 건 확신인 것 같아요. 직접 제품을 먼저 사용해보고, 직접 체험해보고, 본인이 확신을 느끼면 주변에 알리기 시작하면서 애터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